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치안 강화와 이민 단속 확대 등의 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향후 군복무자 대상 배당금 지급과 팁 소득 세금 면제도 약속했습니다. 브라운대 총격 사건의 수사가 난항을 겪는 데 이어 MIT 교수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며칠째 검거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자동 운항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월마트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가도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로 튕겨져 나간 차량이 철도선로로 떨어지면서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연설에서 지난 11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After 11 months, our border is secure. Inflation i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America is respected. And our country is back, stronger than ever before. We're poised for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We're putting America first, and we are making America great again. Very simple. We are making America great again. 특히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한 치안 강화와 마약과 불법 체류자 단속 확대, 약값 인하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임기 동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이 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11개월 만에 자신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전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군 복무자들에게 $1,776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약속했으며 곧 차기 연준 의장 후보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말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인 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36%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으로 MIT 교수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한 아파트. 촛불을 든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틀 전 총격 사건으로 숨진 이웃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 30분쯤 미국 명문대 MIT 교수로 재직하던 47살 누노 루레이루가 자택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여러 발의 총성을 들은 주민들은 아파트 로비에 쓰러져 있는 루레이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 heard three loud bangs. I thought at first it was somebody in our apartment kicking in the door or something. So I called the neighbors and they said no, they thought it was gunshots. 루레이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루레이루는 2016년 MIT에 합류해 원자력과학과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특히 플라즈마과학과 핵융합센터의 책임자로 에너지 연구를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ve been living here for quite a while, next door, and nice folks. We had a young family, and they went to school here. 갑작스러운 총격 사건으로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앞서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검거되지 않아 지역 사회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just really tragic and sudden, and especially this week too. It's just like a lot of really senseless violence.
terrible. I mean, I don't know what happened or why it happened. It's very scary, though. And we're living in such terrible times right now that it seems like violence is just happening everywhere. 이번 사건으로 총기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11명의 사상자를 낸 브라운대 총격 용의자가 5일째 행방이 묘연하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3일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5일째인 오늘까지도 검거되지 않자 용의자와 근처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This is a person that we would like to speak with. We truly believe, based on the video footage that we have been watching for a few days, that may hav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investigation. So we're asking the public that you can help us identify who this individual is, as well as the individual themselves sees their picture, to please contact the police department. 현재까지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의 범행 동기 역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자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의 주민과 상점들을 대상으로 최소 일주일 분량의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는 등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사실과 달라 차량 제조와 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 따르면 주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능력과 자동 운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판사는 또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단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고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매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한 달에 약 25억 건의 마트 사칭 연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은 월마트 직원으로 가장해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3D 헤드셋 등 고가 물품 구매가 승인되었다고 알리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다면 취소를 위해 특정 번호를 누르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고객 지원센터로 연결되면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나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2023년 처음 보고된 이후 계속 증가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의심스러운 청구나 주소 요청을 받으면 절대 응답하지 말고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가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캐스트로밸리 지역 580번 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견인차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견인차에 실려있던 차량이 튕겨져 나갔고 차량은 고가도로 아래 있던 고속철도 바트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견인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캐스트로밸리와 웨스트 더블린 구간의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We got here and then everyone was getting off the train and they said that everybody had to get off. There was a gaping hole in the chain link security fence where the car had come through. You could see the damaged track.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선로 1개를 개방해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추돌 사고 여파로 지연이 이어졌고 일부 도로가 폐쇄되면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늘 오전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현재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비싼 입장권 가격으로 논란이 일고 있던 피파가 $60의 새로운 최저가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개국 16개 도시 경기 일부를 $60에 구매할 수 있는 서포터 엔트리 티어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4,000달러가 넘었던 결승전 티켓의 경우 최소 60달러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60달러 티켓은 일반 대중이 아닌 월드컵 참가국 축구협회의 자체 기준을 충족한 일부 팬만 구매할 수 있으며 수량도 최대 750장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티켓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싸 논란이 일었고 이번 저가 티켓 도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뉴욕에 위치한 베이커리 제조시설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브루클린의 켄싱턴 36번가에 위치한 유대교 전통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가 오전 7시쯤 다시 번지면서 5등급 대형 화재로 격상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돼 소방관 1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 건물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는 175명의 소방구조 인력과 소방차 40여 대가 투입됐으며 약 9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건물 내 제빵용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사의 로고와 명칭을 도용해 허위로 특별 추첨이나 당첨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단체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이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별 추첨 대상자로 안내해 수수료나 세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밀리언은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당첨 안내를 받았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MBC와 만나 현재 북한에 양보하더라도 성과를 얻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 내 불협화음을 언급하며 남북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ittle dissonance, difference between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But I don't believe that concessions of that sort are going to work.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근본적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내년 4월 방중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Unless there was some dramatic turn, all that's going to happen is a photo opportunity.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동맹보다 강대국을 중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ere the great powers sort of decide and everyone else needs to fall in line. That will damage our image and our position over the long term.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북 긴장을 높여 계엄을 쉽게 하려고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미국은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인사 누구도 계엄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No. No, not at all. No. I was unaware at that time. Did you have any prior warnings? No, none whatsoever.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관계를 중시하며 영리하게 대응해왔다고 호평하면서도 대만 문제 등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환율로 인해 물가 상승과 양극화의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 1,48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 8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는 아니라면서도 걱정이 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지난달 환율은 10월보다 2.4% 넘게 뛰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도 수치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 하락 요인이 컸지만 환율 탓에 국내 물가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기름값은 상승 압력을 받게 돼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 중 유독 원화 가격만 추락하는 상황.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합니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국내외 투자 주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급 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특히 큰 손이 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환 전략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같은 고환율이 계속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2.3%로 실제 전망치인 2.1%보다 0.2%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중국군 함재기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둘러싸고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군 함재기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둘러싸고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영국 국방장관과 화상회담을 열고 중국의 군사활동이 영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나토, 미국에 이어 한국과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첫 공동 정상회의를 열고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 기조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티에난먼 사태 이듬해인 1990년 중국에서 비공개로 열린 재판정 모습입니다. 당시 인민해방군 38군 사령관이었던 휘친센 전 사령관은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참가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참가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인 문제냐는 재판장의 추궁에도 휘 전 사령관은 그렇다, 나는 그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휘 전 사령관은 계엄령에 따라 15,000명의 병력을 베이징 시위 현장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시위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군사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령을 거부한 뒤 새 사령관이 투입됐고 38군은 결국 베이징 시내로 진입해 유혈 진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휘 전 사령관은 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85세로 숨졌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잘 알려진 롭 라이너 감독의 아들 닉 라이너가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닉에게 1급 살인 혐의 2건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데요. 가중살인과 흉기 사용 등 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닉은 현지 시간 13일 밤 부모와 함께 유명인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해 부모와 심하게 다퉜으며 부모의 시신은 다음 날 딸 로미가 자택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닉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닉은 우리나라의 금수저와 비슷한 뜻인 이른바 네포 베이비로 불릴 만큼 할리우드 명문가 출신이었는데요. 10대 시절 마약 중독과 재활 과정을 거쳤으며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영화 찰리의 각본에 참여했고 연출은 아버지인 라이너 감독이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미국인 김범석 의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쿠팡의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 한 달 반 만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이 전달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권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본부장과는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에는 실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어치가 법정에 등장해 재판부가 직접 쇼핑백에 담겨 전달될 수 있는지 부피와 무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씨까지 모두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여부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약 1년 만입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3차례의 변론 준비기일과 3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 등의 경찰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모임과 약속이 늘어납니다. 함께 웃고 한 해를 나누는 시간. 그만큼 안전에 대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정 무렵에는 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높아집니다. 즐거운 자리 후에는 직접 운전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 뇌의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술이 깼다고 느껴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의 반응은 여전히 늦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운전은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라이드쉐어를 이용하세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